해가 저물고 붉은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는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쫓아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한 구석. 그곳에서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세한. 중년의 나이를 바라보는 그는 한때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찼던 젊은 시절의 열망과는 달리 지금은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가처럼 보였다. 그는 매일 같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세상의 윤리관과 문화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곤 했다. 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윤리가 뒤틀려 있었다. 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적 욕망과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 결과로 사회는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그곳에서 올바름이란 단어는 그저 과거의 잔재로 남아 있었고 남을 배려하는 삶은 고리타분한 유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세한은 그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타락한 세계에서 비틀린 윤리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숭고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믿는 가치관은 단순했다. 타인과의 연결, 공감, 이해. 세한은 이러한 가치가 가장 고귀한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를 통해 이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연. 그녀는 세한의 삶에서 빛나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세상이 보기엔 그들의 사랑은 타락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남자와 여자, 그들이 나누는 관계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순수한 영혼의 만남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세상의 부조리를 보았고 그 안에서 소중한 감정을 찾아내었다. 세한은 가끔 나연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확인하곤 했다.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유일한 힘이야. 나연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세한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세상의 잣대에 맞춰 타락한 것으로 여겨지는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완전해질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서로에게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한은 나연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그동안 품어왔던 감정과 신념을 글로 정리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는 조용한 카페의 구석자리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내었다. 그리고는 한 줄 한 줄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연에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 믿어.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온기와 진심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라 확신해. 사람들은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랑을 타락으로 치부하지만 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숭고함이라고 생각해. 세한의 손길은 점점 가벼워졌다. 편지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이 나연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다. 그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창밖으로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타락한 윤리관과 부조리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희망의 빛으로 남아 있었다. 세한은 마음속 깊이 이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꿈꾸며 다시 한번 펜을 들어 나연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적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았다. 제목 본격 사건 발생. 붉은 석양이 도시의 빌딩 숲을 물들이던 그날 세한은 평소처럼 나연과의 순간을 떠올리며 한쪽 구석에서 철학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분위기는 평화롭지 않았다. 나연이 사라졌다. 그녀의 빈자리는 세한의 심연을 깊숙이 파고들어 그가 느끼던 사랑의 의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사랑이란 고통을 나누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지만 이제는 고통이 그를 홀로 남겨두고 있었다. 나연이 사라진 후 세한은 믿기 힘든 현실을 마주했다. 그들의 사랑이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꽃을 피웠던 이 도시에서 이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만 했다. 사람들이 그의 삶을 주장하듯이 세한은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가 나연을 찾으려 할 때마다
이 도시의 감시자들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 다가왔다. 사라진 연인을 찾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아는 거리의 혼잡함 속에서 나연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대도시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는 자주 가던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몇몇 친구들과 마주쳤고 그들은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라는 한 친구의 말이 세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사랑이 가진 무게를 알지 못했다. 세안의 사랑은 그들에게 단지 파괴적인 집착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냉소적인 시선은 세안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세안은 그들의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 점점 고립감이 커져갔다. 사랑은 더 이상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아닌 사회와 맞서 싸워야 하는 전투로 변해버렸다. 그는 나연을 찾기 위해 교묘하게 숨겨진 정체성과 마주해야 했다. 도덕적 이중성은 그를 괴롭혔다. 세안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신념은 이제는 그를 더욱 고립시키는 비극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어느 날 세안은 도시의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길가의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그의 발걸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그를 배회하고 세안은 계속해서 나연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가 나연을 찾는 과정 속에서 그가 마주하는 것은 연인의 실종이 불러온 개인적 고통뿐만이 아니었다. 세안은 체제가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는 나연을 찾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탐색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이 도시의 체제와 부조리함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의 사랑은 그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세안은 우연히 한 낡은 서점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책들이 가득한 그곳은 오랜 시간 잊었던 기억을 소환하는 듯했다. 서점의 한 구석에서 그는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수첩의 표지는 낡고 닳았지만 그 안에는 나연이 남긴 흔적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세안은 그 수첩을 열며 나연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 같은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사랑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꿈꾸었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수첩의 차가운 감촉은 사랑의 흔적을 찾으려는 세안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했다. 낡은 수첩 속에는 이제 그가 찾고자 하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았다. 붉은 석양은 세안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피어나는 불씨처럼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나연의 실종 후 그는 매일 저녁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하늘의 색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저 멀리에서 웃고 떠들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세안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마치 침묵처럼 느껴졌다. 외부의 시선은 그를 바라보며 고통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 그를 집착하는 남자로 규정했다. 그들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연을 찾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을 잃어버린 한 남자라는 시선으로만 바라봤다. 그냥 잊어버리면 돼.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세안에게는 잊는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과 같았다. 사랑이란 단순히 망각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연에 대한 기억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리움이 만들어낸 집착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세안은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만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에게서 나연의 흔적을 찾는 눈빛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낡은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수첩을 통해 나연의 흔적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가 남긴 글귀는 그가 잃어버린 사랑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진실은 늘 그 안에 있다. 라는 문장은 세안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수첩 속에는 그녀가 꿈꾸던 미래와 그 안에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세안은 그 글들을 읽으면서 나연이 자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아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연은 그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세안의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고민은 점차 깊어졌다. 외부의 압박이 다가오고 있었다. 친구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고 그는 홀로 남겨졌다. 세아는 수첩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사람들은 그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나연을 찾기 위해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러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 또한 잃어가는 듯했다.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 집착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속삭임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연을 찾아야만 했다. 세아는 수첩을 쥐고 다시 그 낡은 서점으로 향했다. 그곳은 마치 나연이 여전히 존재하는 듯한 공간이었다. 그는 서점의 주인에게 물었다. 나연을 아시나요? 주인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사랑은 때로 잊혀져야 할 기억일 수도 있지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세안의 가슴을 강하게 찔렀다. 그 순간 세안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로 결심했다. 나연을 찾기 위해서는 그 체제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사랑이란 진정 무엇인지, 그것이 집착인지 진심인지 반드시 나연에게 물어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아는 나연의 흔적을 쫓아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은 그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었다.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는 이제 사랑의 진위를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아는 차가운 회의실의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네 개의 눈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2명의 형사,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또 1명의 남자.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다. 나연의 실종 이후 그는 언제나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형사 중 1명이 입을 열었다. 세안 씨, 나연 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진술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가 말할 때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세안은 입술을 깨물었다. 과연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나연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그의 진실은 이 회의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나연은 저를 사랑했어요. 세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그를 향한 조롱처럼 들릴 것 같았다. 형사들은 그를 비웃는 듯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가 집착하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다. 세안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초조해졌다. 그렇다면 그녀의 육성 기록을 들어보겠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그는 스피커에 연결된 장치를 작동시키며 세안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세안아, 나의 사랑은 너에게 닿아 있어.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너를 믿고 싶어. 나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세안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연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세안이와 나,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서로의 꿈이 되었지. 나의 꿈은 그와 함께하는 것이야. 그녀의 진술은 마치 세안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와닿았다. 세안은 눈물을 억누르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이건 조작된 녹음입니다. 형사 중 1명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세안의 감정과는 정반대의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세안은 그 말을 듣고도 나연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그가 바라던 모든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증명하려는 결심이 강해졌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세안은 소리쳤다. 그의 음성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나연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마음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의 얼굴은 떨리고 있었고 소리의 떨림 속에서도 그는 진정성을 찾고 싶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세안은 나연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녀가 남긴 모든 감정의 조각을 하나하나 조립해 나갔다. 사랑이란 때로는 그 자체로 투명한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그가 느끼는 고통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를 찾고 싶습니다. 세아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연의 사랑이 그의 존재를 지탱해 주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나연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녀의 말이 그의 심장 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 순간 세아는 자신의 감정이 조작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것은 오롯이 나연이 남긴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세안의 존재를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그의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웃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의 상징이었다. 세안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연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녀를 잊지 않겠다고 자신과의 약속을 다짐했다. 그는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세아는 회의실의 차가운 벽을 바라보며 나연의 목소리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속삭임처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세아나, 나의 사랑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맴돌았다. 나연의 실종은 그에게 한없이 깊은 상실을 안겼지만 이제 그는 그 상실을 슬퍼하기보다는 그녀와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결단의 떨림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이제 나연이 남긴 감정을 지켜내고 싶었다. 불완전하지만 순수했던 그 사랑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후대에 그 감정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열기로 변해갔다. 세아는 자신의 마음이 그 어느 순간보다도 진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를 집어들었다. 하얀 페이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조심스럽게 글을 적기 시작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다. 나연과의 모든 순간, 그 모든 대화와 웃음, 그리고 때론 우울했던 시간들까지도 내 안에서 숨쉬고 있다. 사랑은 나에게 나연이었고 나연은 나에게 사랑이었다. 그 무엇도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없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적어나갔다. 나연과 함께한 봄날의 벚꽃, 여름밤의 별빛, 가을의 낙엽, 겨울의 차가운 바람까지도 그의 글 속에서 생생히 살아났다. 그는 그 감정들을 글로 기록함으로써 잃은 것을 슬퍼하는 대신 지켜낸 것에 감사하기로 했다. 그 감정들이 후대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랐다. 세아는 문장을 마치고 잠시 멈추었다. 그가 적은 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닌 나연과의 추억을 담은 작은 세계였다. 그 세계 속에서 세아는 나연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나연과의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늘 그의 곁에 있을 것이었다. 감정의 자유, 세아는 속으로 외쳤다. 사랑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사랑을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나연이 남긴 이 감정은 나의 것이며 동시에 후대의 것이기도 하다. 그의 결심이 굳어지자 그는 회의실을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이제 세안의 마음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옛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들을 만날 예정이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지켜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아는 자신이 사랑했던 나연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 그 감정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길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구멍에 들어가 앉았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그를 바라보았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세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눈빛 속에서 나연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세상에 전해지는지를 느꼈다. 사랑은 때론 슬프고
때론 기쁘지만 결국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에요. 사랑이란 우리가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아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연의 목소리와 함께 자신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었다. 그 순간 세안의 마음속에 나연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